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북한 전문 최고 전문가인 안찬일 박사님 모시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한반도 상황, 그리고 북한이 지금 국지전 도발에 요념이 없는데 지금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명분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북한도 우리 영토나 영해를 향해서 포탄을 쏘지 않겠지만 대규모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게 된다면 북한이 서해상에서 백령도가 됐던 연평도가 됐던 공세를 시작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자, 안 박사님, 지금 서해오도라고 하면 가장 큰 섬이 백령도하고 연평도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예. 뭐 이미 북한은 연평해전 1999년도 2000년대 1차,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것이 북한입니다. 예. 해군, 군함, 경비종들끼리 서로 포사 전쟁을 했죠. 예. 그리고 2010년도에는 또 천안함 폭침, 2010년도 9월 달에는 직접 연평도를 향해서 방사포를 사격하는 만행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소해 함대와 4군단에 모든 역량을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그 알레지 반응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근래 김정은이 이 NLL 해상 경계선을 해상 국경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NLL 상에서 언제든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NLL은 인정 안 하겠다고 예. 자기네가 구워놨어요 이미. 그렇죠. 발표했습니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함선이나 뭐 오선이 살짝 북한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말하자면 침략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도발할 것이고, 그럼 우리 군함이나 예. 경비종에 대해서 도발할 것이고, 아니면 민간 공격할 수도 구역에 있죠. 도발할 것이고, 또 우리로서도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이미 국방장관이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도발의 원점까지 타격하는 상황이 가면은 그야말로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러시아에 무기 수출하면서 뭔가 무기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안에서 우리 군함과 우리 민간 섬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하면서 방사포탄도 뭐 지금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탄을 개발했는데 유도 장치가 달린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실험할 수 있는 좋은 혹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지금은 만장탄된 지금 총탄이나 포신처럼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계속해서 북한의 미사일들 한 20기 정도가 지금 발견이 됐다. 발견된 것만. 예.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져서 잔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북한제다. 개조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20여 발이나 됐는데 아마 수백 발은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미 보내준 것만 포탄만 200만 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사일도 지금 뭐 수만 발에 달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북한은 또 다시 생산하면 되니까요. 뭐 원료 자재는 러시아에서 계속 대줄 거고 그렇죠. 군 기술까지 대준다면 더 정교하고 더 고도화된 미사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지금 미사일과 포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실질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형 그렇죠. 미사일들이 가서 예. 새로 개발된 신형 미사일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가서 실험하게 된다면 정당에 가서는 한국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서로 원점을 괴멸시키겠다고 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장관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하지 않았으면 직강 끝이라는 것이 바로 원점을 그냥 즉시 끝까지 강력하게 타격해서 괴멸시키라고 몇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령을 이미 내렸잖아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우리 그 지역을 우리 자기의 0.1mm만 침범을 놔도 포탄이 나와도 그건 침범으로 보니까 포탄이 나라도 그 원점을 괴멸시키겠다고 지금 서로 원점 타격 괴멸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요거로만 끝날까요? 자, 국지전으로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지금 군사 경계선 상에서 이건 뭐 분계선은 아니지만 군사 자기네들이 전선을 형성해 놓고 진격도 하지 않고 서로 돌파도 하지 못하면서 군사 분계선처럼 지금 갈라져 상태에서 포탄만 쏘고 있거든요. 포탄과 미사일만 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군사 분계선이나 소해상에서 이런 미사일전이 계속해서 장기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북한에서 온 소식인데 글쎄 전면전은 안 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선진 국방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불리한 것이 바로 수도 서울이 북한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개성에서 서울까지는 7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 북한 당국자들 말대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울 불바다가 바로 현실이 될 수 있고, 물론 우리도 F-35A 같은 거 띄우면 평양을 잠깐 사이에 전면전이죠. 불바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이 오면은 그게 한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또 중공군이 개입하고 러시아군이 개입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이 철부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 한반도의 이 불안한 상황은 어떤 말하자면 전쟁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도 39살.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38살이니까 1950년에. 그렇죠. 이 1912년생이니까 1950년 6월이면 바로 38살. 네. 지금 그때 나이와 김정은이랑 똑같고, 네. 그때도 러시아가 강력한 지원을 해줬고 중국이 인적 물적 제한을 지원해줬고, 지금도 중국이 인적 물적 지원해주고 중국이 군수품을 무제한 지원해주게 된다면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경제력이 단단해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심이라는 게 도저히 500km, 직선거리 500km면 끝입니다. 군사분 계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거는 북한의 타격권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북한은 다 땅굴 밑에 300m, 500m의 군수공장에 싹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몽땅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 국지전이 일어나든 전면전이 일어나든 불리하다고 하는데, 북한이 핵을 쏘지 않더라도 전면전이 아니고 군사분계선이나 소위상에서 포탄이 서로 오고 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처럼 서로 포탄 사격이만 오가고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 쪽에 가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도 없고, 자, 군사분계선상을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북한의 해양이 1군단이 있는 해양이나 철원이나 5군단, 그리고 이 황해북도 평산이나 2군단이나 거기에 보면 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약 군사분계선상에서 100km 이내에는 인구가 전혀 없는데, 반면에 우리는 군사분계선상에서 100km는 거사고 10km 떨어진 데부터, 아니 파주 이게 문산은 15km 떨어져 있는데, 군사분계선상에서 15k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자, 파주, 동두천, 연천, 철원 이 몽땅 아파트로 그냥 깔리다시피 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더 보지 않을까요? 철없는 김정은이가 그래서 지금 뭔가 큰 소리를 치고 우리는 볼모로 잡힐 수 있는 게 많고, 피해를 봐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무역구조, 경제구조는 다 국제사회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이게 홀로 어떻게 보면 일단 유격대 국가론이라는 그 와다하루키 교수의 명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거의 유격 근거지, 그냥 농경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돼도 잃을 게 없다. 땅굴 밑에 다 들어가겠다. 이런 심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김정은의 그런 모험주의에 말려들지 말고 뭔가 북한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또 기술이나 이런 걸 북한에 그래서 심리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네 우리한테 덤벼들었다가는 이렇게 쑥밭이 된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니까 지금 북한의 모험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지금 덤벼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도 이미 국제 정세를 환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절대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핵으로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려고 한다면 먼저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정말 습대밭으로 만들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렇게 갈 때만이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정부나 그리고 국방부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먼저 얻어맞은 다음에 2차로 북한을 반공격해서는 이미 우리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쑥대밭도 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쑥대밭이 되기 전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미국과 협력을 해서 핵이 됐던 벙커탄이 됐던 정말 강력하게 응징을 해서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국지전 일으키려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경계선, 군사분계선상 전선을 형성해 놓고 포탄과 미사일만 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국지전인데 이런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투자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어떤 나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경제에 동참하겠습니까?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경제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구상 언제까지만 기다리려 합니까?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는데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는 우리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이미 원자로에서 태운 핵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자로에서 태운 핵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박탈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핵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찾아와야 됩니다. 이 재처리한 핵시설만, 핵물질만 가지고 있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원자폭탄을 수백 수천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진다고 엄청나게 북한에는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